그래서 박근혜 씨는 아주 조금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냉소적으로. 그동안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박근혜 씨는 언론이 하자는 대로 안 합니다. 과거에 대통령은 언론이 하자는 대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박근혜 씨는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누가 유력하다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한쪽은 적대적이고 한쪽은 냉소적으로 보고 하는 이런 관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는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소장.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뭐 부적격으로 판명돼도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노무현도 그랬습니다.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했는데 그냥 고영구 원장을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박근혜 씨가 어떤 인사를 보여줄지 그것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정부가 출범했는데 장관은 옛날 장관을 그냥 쓰게 됐어요. 당분간 그건 뭐 한 달 아니겠죠. 한 달 안에 후임 인사가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정권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이니까 이게 큰 문제는 없어요.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갈 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텐데 이 연속성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뭐 정부 기능이 마비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조금 깔끔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월요일 날 이제 취임사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대통령은 취임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공을 들이는 게 취임사입니다. 취임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취임사에 대해서 그렇게 공을 안 들이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사는 그야말로 4년, 5년, 우리는 5년이고 저쪽은 4년의 국정 지표를 보여주고 대통령의 소신, 가치관, 비전 이런 걸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임사가 대충 명물입니다. 한 2, 30분 하는 취임사가 아주 명물입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아주 좋은 취임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가장 훌륭한 취임사는 그걸 취임사로 보긴 좀 뭐한데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가 최고의 취임사입니다. 그걸 지금 다시 읽어보면은 배울 점이 많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그리고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것은 나이가 좀 들어서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겠구나. 또 민주주의를 이제 65년, 이번에 건국 65년 되는 해죠. 6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원년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니까 그 의미가 새롭게 느껴지는 아주 훌륭한 취임사, 최고의 취임사입니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이 후진국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재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민주주의가 더디더라도 결국은 악이 선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개인의 자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나 국가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 자유에 대한 한계를 딱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계급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우선 노동자 농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다. 등등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방향으로 갔어요. 즉 민주주의가 더디고 부작용이 많더라도 삭스리 해버리고 독재로 가지 않고 그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그래도 발전시키면서 그분 임기 동안에 민주주의 연습을 한 거죠. 민주주의 연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선거 중 전쟁을 하는 중에도 선거를 계속하고 전쟁 중에도 선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방선거까지 해가지고 면장도 그때 투표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1952년 선거 때는 15,000명을 우리가 뽑았어요. 투표를 통해서. 지방자치제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언론 검열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6.25 때 여기 국제신문 6.25 때는 국제신문이 전국에 제일 많이 팔렸는데 그걸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군인들이 나쁜 짓 한 거 막 군인들이 어디에서 민간인 죽인 것까지 다 보도를 했어요. 전쟁 중이면 대충 언론 검열을 해가지고 그런 기사를 빼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열려가지고 계속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도록 내버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배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4.19를 일으켜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 교육 또는 연습 이 12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고의 취임사입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취임사는 뭐냐? 10명의 대통령이 한 최악의 취임사는 단연 김영삼의 취임사입니다. 1993년 2월 달에 있었던 김영삼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김일성 주석한테 제의합니다. 어떤 이념과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중요하고 어떤 동맹보다도 민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이게 그 뒤에 20년의 대한민국의 진로에 큰 악영향을 준 말이 되고 말았어요.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우선 맞지 않습니다. 이념이 민족보다 덜 중요하다. 민족이 이념보다 더 중요하다. 민족이 동맹보다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는 그게 들으면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20세기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 특히 한반도에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념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이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족이 이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민족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남북한 민족끼리 하나 합치자. 그냥 이념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회주의로 하든지 뭐 또 저 자유민주주의로 하든지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합치자. 남북간에 우선 합치자. 민족 우선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자. 합쳐놓고 결정하자. 이거 딱 북한의 전략이죠.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제일 기본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6.15 선언에 들어갔어요. 6.15 선언의 제1항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하기로 했다. 거기 또 민족이 들어갔어요. 민족. 이 민족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독일 말, 일본 말도 아니고 중국 말도 아닙니다. 민족이란 말은 19세기 이전에 이 동양에서는 없던 단어예요. 어디서 들어왔느냐?明治維新 때 영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네이션이란 말을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국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이걸 민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셔널리즘, 이것은 국민주의, 국가주의가 맞는데 민족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민족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같은 말을 쓰는, 같은 얼굴을 가진, 비슷한 얼굴을 가진 한민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민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정치 제도를 공유를 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풍습을 가지고요. 한민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좀 민족 반역자예요.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지금 우선시키는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민족이 아니고 인종이에요. 인종. 레이시즘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종차별주의. 인종. 그게 바로 나치즘이죠. 독일 히틀러는 유태인은 열등민족이고 나쁜 사람이다. 유태인은 아주 멸종시켜야 된다. 독일 민족, 아리안족은 최고다. 아리안족은 더 발전시키고 아리안족이 이 세계를 점령해야 된다. 유태인들은 멸족시켜버려야 된다. 멸종시켜버려야 된다. 이게 더 나가면은 같은 동족끼리는 좀 잘못해도 다 덮어둬야 된다. 요새 남한의 좌익들이 하는 이야기죠. 북한이 잘못하고 핵개발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더라도 같은 동족이니까 통일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의 제일 기본이 민족주의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분단된 것은 이념이 달라서 분단된 거지 민족이 달라서 분단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족보다 더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민족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민족이 이념 동맹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그 취임사를 듣더니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대남 공작하기가 아주 편하게 됐다. 편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하면은 그것은 민족 차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